자, 확률과 통계 5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21의 14제곱을 5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이거 설마 21을 14번 곱한 다음에 50으로 나눗셈 이렇게 하진 않겠죠? 자, 우리 2항 정리에서 배웠던 식 중에 중요하다라고 했던 식이 있는데, 이거 기억나시나요? 자, 1 플러스 x의 n제곱의 전개식 기억나십니까? 자, 1 플러스 x의 n제곱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nc0, nc1의 x, nc2의 x 제곱, ncn의 x의 n제곱이다. 이게 중요한 식이라고 했고, 뭐 x에다가 뭐 마이너스 1도 대입해봤고 0도 대입해봤고, 그래서 다양한 이항계수들의 어떤 성질을 배워봤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요 21을 쪼개는 거예요. 자, 1 더하기 20으로 21을 쪼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1의 14제곱은 1 플러스 20의 14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자, 요거를 우리 요 2항 정리에서 배웠던 사실은 x자리에 20을 뭐 거의 대입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써봅시다. 그러면 일단 nc0 더하기 nc1의 요 x가 20이 되겠죠? 20의 1제곱 더하기 nc2의 n이 아니죠. 여기 14죠? 죄송합니다. n이 14였으니까 20의 제곱 등등등 해서 14c 14에 20의 14제곱까지 이렇게 좀 풀어 헤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요 수를, 이거 수예요, 수. 그쵸? 이 수를 50으로 지금 나눈 나머지를 지금 찾고 있는 건데, 자, 여기부터 좀 볼까? 자, 요 항을 잘 보면 20의 제곱이 일단 얼마죠? 20의 제곱 400이잖아요. 400은 이미 50으로 나누어 딱 떨어지죠. 그럼 여기부터는 요 다음 항부터는 전부 다 400은 최소한 가지고 있을 거니까 50으로 다 나누어 떨어짐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서 나올 것이냐? 바로 여기에서 나오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뭐 편의상 50 곱하기 뭐 어떤 정수 이런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자, 이 부분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14c 제로는 얼마입니까? 1이죠? 더하기, 자, 14c 1은 14예요. 그쵸? 곱하기 20이 될 것이고, 이 뒷부분은 50 곱하기 어떤 자연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이 부분을 잘 보면 이게 얼마인가요? 280이죠? 자, 280을 50으로 나눈 나머지 뭐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우리 나머지 정도 다 배웠으니까 1학년 때 50 곱하기 5 하면 250이죠? 250이고 더하기 30. 결국 280을 50으로 나눈 나머지가 30이다. 이렇게 되겠죠. 좀 더 이쁘게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 부분 50으로 묶이고 이 부분도 50으로 묶이니까 50에 어떤 Q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더하기, 자, 나머지가 30 더하기 1입니까? 그래서 31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21의 14제곱을 50으로 나누면 몫이 Q 뭐 나오겠죠? 그럼 나머지가 31이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8번 문제 한번 봅시다. 지금 주황색 색연필이 5개 있대요. 그리고 초록색 색연필 10개, 보라색 색연필 10개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10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할 일입니다. 여기 뭐 적지는 않았지만 같은 색의 색연필은 서로 이제 구별은 하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주황색, 초록색, 보라색 합쳐가지고 좀 10개만 택하면 되는 겁니다. 색은 구분이 되지가 않겠죠. 같은 색끼리는. 자, 그러면 우리 주황색을 제가 A개, 그리고 초록색을 B개, 그 다음에 보라색을 C개 이렇게 택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합쳐서 어쨌든 몇 개만 되면 되죠? 합쳐서? 10개만 되면 되겠지. 자, 근데 A하고 B하고 C는 음이 아닌 정수가 될 겁니다. 음이 아닌 정수가 될 건데, 다 이제 얘는 5개밖에 없었으니까 최대 5개까지밖에 선택을 못 할 것이고, 얘네들은 뭐 각각 10개, 뭐 0개, 10개, 0개 뭐 이런 식으로도 택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경우의 수를 이제 어떻게 헤아릴 것이냐? 일단 A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A가. 자, A는 분명히 0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은 정수예요. 그렇죠? 자, 물론 B와 C는 뭐 최대가 이제 10개까지 택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음이 아닌 정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B하고 C는 음이 아닌 정수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 이런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우리 중복조합의 수와 결국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거 분명히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A가 뭐 할 수 없어요. 구분을 지어봐야죠. A가 0일 때부터 시작해 봅시다. A가 0일 때.
자, A가 0이라면 이건 B 플러스 C 해가지고 얼마면 돼요? 10이어버리면 되겠죠. BC는 의미 아닌 정수가 될 거니까 바로 중복조합의 수로 표현을 하면 2H10 이렇게 되겠죠. 2H10. 뭐 계산 좀 나중에 합시다. 자, 그리고 A가 이제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가 1이면. 자, A가 1이면 B 플러스 C가 얼마여버리면 돼요? 9면 되겠죠. 뭐 탄력 받겠지. 이제 요 두 번만 써도 분명히 흐름을 탈 거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얘는 중복조합의 수로 2H9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럼 A가 2일 때부터 A가 5일 때까지 이렇게 쭉 같은 과정을 거쳐 보다 보면 2일 때 2H8이 되겠죠? 쭉쭉쭉 가다가 자, A가 5일 때 어떻게 되겠어요? B 플러스 C가 5니까 2H5라는 거 할 수 있겠다. 그럼 이런 경우 다 또는의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경우의 수들 다 더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계산이죠. 자, 계산해 봅시다. 자, 2 더하기 10, 12. 12 빼기 1, 11. 그럼 11, C, 10이 될 거고요. 얘는 1씩 작아지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럼 10C, 9. 얘는 9C, 8. 쭉쭉쭉 가다가 얘는 6C, 5까지의 수를 다 더해버리면 돼요. 자, 뭐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 11이죠? 10, 9. 1씩 작아지면서 어디까지? 6까지 더하는 뭐 그런 계산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것도 뭐 이렇게 하나씩 더하지 말고 이거 여러분들 수열을 배웠으면 좀 더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뭐 그거 굳이 안 배웠더라도 결국 6, 7, 8, 9, 10, 11의 합이잖아요. 맞습니까? 제일 멀리 있는 것끼리 더하면 얼마죠? 17. 그 다음 이렇게 더해도 17. 이렇게 더해도 17이잖아요. 결국 17이 몇 개? 3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이 뭐 등차 수열이라는 걸 배우시게 되면 등차 수열의 합을 유도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한답니다. 자, 어쨌든 계산하면 51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문제 봅시다. 지금 A, B, C, D, E, F는 지금 자연수래요. 6개의 자연수가 있는데 자, 이 6개의 자연수 순서상의 개수를 찾는 문제입니다. 가나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대요. 일단 가 조건을 보니까 다 곱했을 때 홀수가 돼야겠대. 그럼 곱해서 모든 걸 다 곱해서 홀수가 되려면 A, B, C, D, E, F 각각 전부 다 홀수일 수밖에 없겠죠. 적어도 하나 짝수가 나와버리면 곱은 짝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어쨌든 홀수여야 되고 나 조건이 이제 핵심이 될 텐데 지금 크기가 지금 정해져 있어요. A, B, C 이 순서인데 같아도 좋고 근데 12보다는 또 작거나 같아야 되고 D, E, F도 역시 이 순서로 얘네들은 같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12와 뭐 22 사이에서 이런 크기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숫자를 뽑아 오기만 하면 돼요. 조합이에요, 조합. 뽑아 오기만 하면 돼.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런데 이제 요 앞부분하고 요 뒷부분에 차이가 있다면 얘는 중복이 된다. 같은 게 겹쳐도 좋다. 2, 2, 3, 홀수여야 되니까 3, 3, 5 뭐 이런 식으로 와도 상관이 없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13, 14, 15 이런 식으로 와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 숫자 3개, 여기서 숫자 3개를 뽑는데 여기는 중복을 허락하고 여기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홀수여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12보다 작거나 같은 홀수 몇 개 있나요? 1부터 11까지의 홀수니까 6개죠, 6개. 그럼 6개의 홀수 중에서 몇 개만 택해오면 끝나. 3개만 택해오면 돼. 그런데 중복을 허락한다 이거죠. 자, 여기는 이제 12보다 크거나 같고 이제 21보다 작거나 같은 홀수를 택해 오면 되겠죠. 그러면 12부터 21까지 총 10개죠. 10개 중에 그럼 딱 절반 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5개네. 그럼 5개 중에서 역시 3개를 뽑아 오기만 하면 돼. 근데 얘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컨비네이션입니다. 나머지는 계산이죠, 뭐. 자, 6H3 얼마죠? 여기 더하면 9 빼기 1, 8. 그럼 8C 3이 될 것이고 자, 얘는 얼마예요? 5C3은 뭐 외웠나요? 5C3, 5C2, 10 자주 나오는 수니까 이 두 수는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수는 곱해야겠죠? 결국 얘를 뽑고 잇따라 얘를 뽑는 상황이잖아. 다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곱의 법칙에 의해서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C3 뭐 암산해볼까? 8, 7, 6, 3, 2, 6 약분되니까 얼마? 56 56 곱하기 10이니까 560가지다. 이렇게 해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11번 문제 봅시다. 집합 x, y가 있고요. 각각 원소가 1, 2, 3, 4, 5, 6, 7, 8, 9 x에서 y로 가는 함수 f에 대해서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이제 옳은 것을 찾아보래.
쭉 보니까 함수의 개수에 대한 문제네요. 그렇죠? 기억번부터 차근히 해결해 봅시다. 기억번. 기억번 보면 a가 b보다 작을 때 그 함수 값도 작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크면 크다. 뭐 증가함수, 증가하는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증가하는 함수. 자, 그때 그 함수의 개수가 5개냐. 이것도 결과적으로 우리 앞에서 많이 유형적으로 다뤄봤지만 조합의 대표적인 문항이죠. 조합의.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 봐봐요. 자, x 자, 1, 2, 3, 4 y 5, 6, 7, 8, 9 이렇게 했는데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f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이 5로 갔다 이거예요. 1이 5로 가면 2는 5보다 큰 쪽으로 가야 된다. 뭐 그 말입니다. 그런 함수의 개수를 지금 찾아야 돼.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함수 값 f1과 f2, f3, f4의 값을 결정을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순서대로 크기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기가 이미 결정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숫자 몇 개만 뽑아오면 끝나요. 4개만 뽑아면 돼. 어디서? 공역에서. 자, 공역에 있는 원소 5개 중에서 4개만 뽑아서 그대로 크기 순으로 슉 배열을 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따라서 기억번은 5개 공역에 있는 원소 중에서 4개만 뽑아와도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5C4. 그래서 5C4는 5죠. 그래서 기억번은 참이다. 함수의 개수는 5개다 라고 했죠. 자, 니은번, 디귿번 같은 경우는 그냥 저 식만 봐서는 생소해요. 그래서 실제로 해봐야 돼.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그 값이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이 돼야 될 것인가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니은번 x 1일 때 대입해봐요. 1 대입하면 1 플러스 f1인가요? 1 플러스 f1.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4죠? 4 플러스 2f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9 더하기 3f3 4 대입하면 16 플러스 4f4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결과가 전부 다 짝수여야겠대요. 그럼 f1은 1에다가 더해서 짝수가 되기 위해서 f1은 뭐여야 해요? 홀수에 대응될 수밖에 없겠죠? 어떤 홀수인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아무 홀수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5나 7이나 9나. 자, 4 더하기 2f2가 짝수가 돼야겠대. 이미 f2 앞에 짝수가 곱해져 있고 거기다 짝수를 더했기 때문에 얘는 f2의 값에 상관없이 전부 짝수입니다. 그러니까 f2는 모든 그 공역에 있는 원소에 대응이 돼도 상관이 없겠죠? 마찬가지 얘도 자 3에다가 뭘 곱해서 9를 더했을 때 짝수가 될 것이냐. 9가 이미 홀수잖아. 홀수니까 이 부분은 뭐가 돼야 돼요? F3이 뭐가 돼야 9랑 더해서 짝수가 됩니까? 그쵸? 홀수 더하기 홀수가 짝수니까요. 그래서 3배에다가 F3 했다. 그럼 F3이 짝수면 이건 짝수가 돼버리니까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F3 역시 뭐여야 해요? 홀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이야기 같겠죠? 짝수 들으니까 F4는 뭐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1이 갈 수 있는 게 홀수 몇 가지? 3가지. 2가 갈 수 있는 건 전부 다 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공역에 있는 원소 아무 데나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5가지. 얘도 홀수니까 홀수 3가지. 얘는 전부 다 갈 수 있으니까 5가지. 그래서 총 얼마다? 15, 15니까 곱하면 255가 되겠죠. 그래서 함수 f의 개수는 255개다. 맞다. 자, 디귿번은 오히려 좀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이 더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자, 디귿번 이쪽에 해볼게요. x, fx가 짝수여야 된다. 그럼 1 곱하기 f1, 2 곱하기 f2, 3 곱하기 f3, 그 다음에 4 곱하기 f4. 이 값들이 전부 다 짝수가 돼야 되니까 f1이 뭐여야겠어요? 방금 경험치가 있으니까 f1 짝수면 되겠죠? 짝수. 그 다음에 2f2, 2를 곱했기 때문에 이미 짝수예요. 그러니까 f2는 어떤 게 와도 상관이 없다. f3은 3에다가 뭘 곱해야 짝수가 됩니까? 짝수. 그래서 f3은 짝수여야 한다. 자, 4에다가 f4를 곱해서 짝수가 되려면 f4는 어떤 게 와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1이 대응될 수 있는 건 짝수 6, 8, 2가지. 그 다음에 전부라고 했으니까 5가지. 얘는 짝수니까 2가지, 전부니까 5가지. 그래서 전부 다 곱해버리면 되겠죠? 100이다. 그래서 100. 200. 문제를 잘못 썼나? 그런 문제를 잘못 썼네. 너 왜 이거 틀렸다고 안 해요? 민규 학생 225인데요. 아우 착각했네요. 255가 아니라 225. 자, 아무튼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번이 전부 다 맞다. 네.
12번 봅시다.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서 8개를 택하겠대요. 8개를 택해서 여기 지금 8등분된 원판에다가 하나씩 배열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원순열 문제라는 느낌 빡 오시죠? 근데 어떤 조건이 있느냐? 자, 홀수끼리는 이웃하면 안 되겠대요. 이 조건을 만족시키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총 n 곱하기 5팩토리얼일 때 이제 n의 값을 찾는 게 할 일입니다. 자, 홀수가 이웃하지 않아야겠대요. 그리고 원순열이니까 뭐 돌려서 일치하는 것을 하나로 보는 거죠. 그러면 홀수를 최대 몇 개까지 뽑아올 수 있나부터 생각을 좀 해볼까요? 홀수? 자, 지금 8개를 택할 건데 1부터 10까지 중에는 홀수가 5개가 있잖아요. 그럼 홀수를 만약에 5개를 뽑아오면 될까요? 홀수를 5개를 만약에 뽑아왔어. 그럼 홀수가 이웃하지 않게 배열을 할 수가 있나? 없죠. 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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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수 하더라도 하나 들어가면 무조건 다른 것과 이웃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홀수는 최대 일단 4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3개일 수도 있고 한번 등등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첫 번째 경우는 자, 홀수가 4개. 그럼 짝수가 반대로 4개 택하면 총 8개가 택해지는 거니까 짝수가 자, 4개 택했을 때 일단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홀수끼리 이웃을 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순열에서도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의 개념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일 좋은 아이디어는 사실 이거예요.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 거. 그러니까 짝수를 미리 배열을 시키고 그 사이사이에 홀수들을 배열하면 절대 이웃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짝수, 홀수 중에 짝수를 배열을 할 겁니다. 그럼 우선 뽑아와야겠네. 자, 1부터 10까지 5개의 홀수 중에서 자, 홀수 4개를 뽑아오는 경우에서 몇 가지가 되죠? 5C4, 뭐 5가지가 되겠죠, 사실. 5C4가지. 그리고 짝수를 뽑아오는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 짝수 5개 중에서 4개를 뽑아오면 되는 거니까 5C4가지입니다. 일단 뽑혀졌어요, 그렇죠? 4개씩이 뽑혀졌고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을 할 겁니다. 짝수 먼저 배열을 할 겁니다. 뭐 이렇게 뭐 8등분 되어 있지만 그냥 원탁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원탁의 짝수를 하나, 둘, 셋, 4개 원탁 자리에다가 배열하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3팩토리얼이지. 원래 4팩인데 4가지가 겹치기 때문에 4로 나눈 3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일단 짝수가 배열이 됐기 때문에 이미 이 다음에 나열하는 것부터는 자리가 다 결정이 돼버리는 직순열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요 사이, 요 사이, 요 사이, 요 사이 뭐 4개 사이밖에 없네요. 이 4개 사이에다가 홀수 4개를 그냥 나열해버리면 된다. 뭐 4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일단 경우에서는 찾았고 나중에 이런 형태로 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 나중에 정리를 해봅시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홀수를 3개 뽑아왔어요. 홀수 3개. 그리고 짝수를 그럼 전부 다 뽑아와야겠죠? 그래야 총 8개가 되는 거니까. 그럼 홀수 3개를 뽑아온다. 홀수 3개 뽑아오면 5개 홀수 중에 3개를 뽑아오겠죠? 그 다음에 짝수를 뽑아온다. 짝수는 뭐 5개 다 뽑는 한 가지밖에 없겠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5C 5가지가 되겠죠. 그럼 일단 숫자 8개는 뽑혀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짝수를 마찬가지 아이디어예요. 짝수를 먼저 배열을 할 거예요. 자, 짝수를 하나, 둘, 셋, 넷, 5자리의 원순열로 이제 원형의 모양으로 배열을 한다라고 치면은 몇 가지가 됩니까? 짝수? 그렇죠. 4팩토리얼 가지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 사이가 몇 개야, 사이가? 하나, 둘, 셋, 넷, 5개의 사이가 나오잖아. 이 5개 중에서 3자리 뽑아서 나열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순열의 수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5, P, 3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경우 아니면 이런 경우가 되겠죠. 아, 선생님 홀수 2개면요? 그럼 짝수 6개 없죠? 1부터 10까지?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와 이 경우를 다 더해버리면 되는데 5팩토리얼로 일단 묶어내서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 요 5가 있네, 5. 그렇죠? 요 5하고 4팩토리얼 곱하면 일단 5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러면 5팩토리얼이고 나머지 5C4 얼마예요? 5예요. 5 곱하기 3팩토리얼이죠? 3팩토리얼 6인가요? 6, 5, 30. 자, 두 번째. 자, 여기는 4팩토리얼이 하나 있어요. 5가 어딨나 찾아봤더니 이 부분 봐봐. 5P3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인가요? 그럼 5하고 4팩토리얼 곱하면 5팩토리얼이 되겠네? 그럼 나머지 부분, 얘하고 얘는 썼으니까. 자, 5CO 1입니다. 5C3 10이죠? 그럼 10 곱하기 1 곱하기 4 곱하기 3? 120. 그래서 120 곱하기 5팩토리얼이고 결국 이거 2개를 더하면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 5팩토리얼로 묶어냈다라고 생각하면 30 더하기 120이 될 테니까 150 곱하기 5팩토리얼이다.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n은 150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이어서 봅시다. 자, 노란 공이 4개 있대요. 크기와 색깔 다 같은 노란 공 4개가 있고 빨간 공은 6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각각 2개 이상씩을 뽑아가지고 나열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노란 공도 2개 이상, 빨간 공도 2개 이상 뽑아가지고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조건. 어떤 조건이 있냐? 노란 공이 또 이웃하면 안 되겠대. 노란 공이 이웃하면 안 돼.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역시 조금 전에 했던 문제처럼 나중에 노란 공을 빨간 공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버리면 되겠어요. 근데 조건이 몇 개를 나열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그냥 각각 2개 이상씩만 나열한다. 뭐 케이스를 나눠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첫 번째. 자, 노란 공을 2개 이상씩이라고 했으니까 노란 공을 제가 2개 택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빨간 공도 2개 이상이니까 뭐 2개부터 6개까지 다 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이사이에 노란 공을 그냥 끼워 넣기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빨간 공, 이거 좀 이제 작업이 길어질 텐데, 자, 빨간 공이 2개일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빨간 공이 2개다. 그러면 빨간 공 2개를 그냥 나열하는 거예요. 얘는 크기와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놔 있는 그 한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얘네 둘이 자리 바꿔봤자 그건 다 같은 경우가 되잖아요. 그럼 요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 자리 몇 개입니까? 사이사이 3개의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그 3개의 자리 중에서 아무데나 2자리에 노란 공을 끼워 넣어버리면 되겠죠. 자리만 택해버리면 되는 거야. 구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3C2가 되겠지. 3C2가지. 이런 식으로요. 밑에다가 3C2. 이제 빨간 공이 3개일 수도 있는 겁니다. 빨간 공이 3개야. 이제 상상해봐요. 3개가 있고 그럼 몇 개의 사이가 생기죠? 4개의 사이가 생기죠? 그 4개 사이에 노란 공 2개를 껴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4C2가 됐고 탄력을 좀 받나요? 그럼 4개면 자리 사이가 하나 더 늘어났을 거니까 5개 중에서 2자리. 그 다음에 빨간 공 5개, 그럼 6C2. 6개, 7C2가지가 될 거예요. 계산이 귀찮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또는이니까 다 더해버려야 돼. 계산 나중에 합시다. 자, 두 번째. 자, 노란 공이 이제 3개예요. 노란 공이 3개. 그럼 빨간 공도 2개부터 출발합니다. 자, 빨간 공이 2개라면 몇 개의 사이가 생겨요? 3개의 사이가 생겨. 그럼 3개의 사이에 그냥 노란 공 3개를 딱 끼워버리면 이웃할 수가 없겠네요. 그럼 3C3이 되겠죠. 3C3. 빨간 공이 3개다. 사이가 하나 늘어났고 필요한 자리는 3자리다. 자, 4개다. 그러면 5C3. 5개다. 6C3. 6개다. 7C3. 역시 이거를 다 더해야 됩니다. 그 나중에는 이 결과들 또 더해. 자, 세 번째. 자, 마지막에 되겠죠? 노란 공 총 4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노란 공이 4개예요, 이번에. 그럼 빨간 공이, 자, 이번에는 빨간 공 2개라고 생각해봐요. 빨간 공이 2개면 사이가 몇 개예요? 3개의 사이면 어느 하나 이웃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빨간 공이 이때는 3개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 공이 2개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 공이 3개라면 이제 4개의 사이가 생기잖아요. 그럼 4개의 사이에다가 4개를 그냥 배열해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빨간 공이 4개다. 그러면 5개 사이에다가 4개의 빨간 공만 택해서 넣어버리면 되겠다. 노란 공만. 그 다음에 5개다, 6개다까지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6C4, 얘는 7C4가 되겠죠. 자, 이제 이거 다 어떻게 더해, 이거? 이거 다 넣어야 되는데. 그럼 이항정리 배우면서 혹시 그거 생각나요? 뭔가 규칙 보입니까? 앞에 숫자가 하나씩 커져가고 있고 뒤에 숫자는 그대로 있을 때 혹시 파스칼의 삼각형 떠오르시나요?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하키 스틱 법칙. 자, 뒤에 자리가 일정하다라는 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 방향. 그럼 시작은 원래 뭐 해야 되냐면은 EC2여야 돼, EC2. EC2부터 출발해서 3C, 4C, 등등등 해가지고 지금 7C2까지 오고 있단 말이죠. 이 합은 요 바로 꺾인 자리에 위치한 거. 바로 밑에 줄이니까 8. 그리고 C. 이쪽으로 갈수록 뒤에 첨자는 커집니다. 그래서 8C3이에요. 근데 안타깝게 얘가 없잖아요. 그럼 빼버리면 되지. 자, 그래서 결국 8C3이라는 거 알았다면 이 값은 8C3 빼기 2C2. 2C니까 1, 2가. 계산이 훨씬 간편해지죠. 8C3 얼마예요? 8, 7, 6, 6, 3, 56. 56 빼기 1, 55. 훨씬 간편해진다. 그럼 요것도 추론 가능합니까? 얘는 3C3부터 출발하고 있네. 3C3부터 출발해서 4C4, 4C3, 50, 7C3까지 갔잖아.
그럼 바로 꺾인 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8C4가 있는 거죠. 자, 8C4 계산 이거 자주 나오는데 해봤나요? 8C4? 70 나올 텐데. 8 맞나요? 8, 7, 6, 5, 4, 3, 2, 1 계산해보면 어떻게 없어요? 3, 2, 6, 4, 2, 8, 2, 5, 17, 70. 그래서 70입니다. 이 정도 자주 나오니까 뭐 하다가 외워질 거예요. 자주 나오니까. 억지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 자, 이것도 봅시다. 4C4부터 7C4까지 이렇게 더하고 있는 거야. 그럼 꺾인 데 뭐가 있는 거예요? 8C5가 있는 거죠? 자, 8C5는 8C3과 같은 건데 아까 계산해서 56이었잖아. 56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55 더하기 70 더하기 56. 자, 계산해주면 요거 두 개 먼저 더하면 111인가요? 111에다가 70을 더하면 181이라는 정답을 얻어낼 수가 있다. 이 뒷부분은 그냥 계산의 팁이었던 거고 사실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경우의 수를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자, 16번 봅시다. 지금 원 위에 점 A를 포함한 16개의 점이 지금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리고 FN과 GN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요식을 K라고 한대요. 이 값을 계산해서 거기다 또 마이너스 3배를 해가지고 그거에 또 양의 약수의 개수까지 구하라는 뭐 다소 복잡해 보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차분하게 F와 G를 좀 찾아봐야겠죠. 자, FN은 점 A를 포함하고 서로 다른 n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n각형의 개수래요. 뭐 잘 안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일반화가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는 거지. 예를 들어 n이 3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n이 3이라면? n이 3이라면 a를 포함한 서로 다른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예요. 근데 a는 반드시 뽑혀야 되는 거야. 포함해야 돼. 그러니까 나머지 몇 개만 택하면 되는 거예요? 2개. 나머지 2개만 있으면 삼각형 되는 거잖아요. 그것의 개수가 지금 F3이라는 거죠. 사각형이라면 A를 포함해서 4개를 뽑아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 3개의 점만 택하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N각형이면 우리 몇 개의 점만 택해오면 끝나요? N-1개의 점만 택해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N을 이렇게 찾는구나. 자, FN이라는 것은 총 점이 몇 개 있는데? N개가 있는데 그 N개 중에서 몇 개를 택해버리면 되는 거야? N개 아니잖아요. 전체 왜 N개라고 해요? N-3개. 그죠? 총 16개가 있었는데 A는 빼고 생각하는 거니까 15개 중에서죠. 15개 중에서 15개 중에서 몇 개만 택해오면 된다? N-1개를 택해오면 되겠죠. 요게 FN인 거였어요. FN. 그 다음에 이제 G에는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에 A를 포함하지 않겠대요. 그럼 A를 포함하지 않고 N각형이니까 이번에 N개를 다 뽑아야겠네. A 빼고. 총 몇 개 중에서? A를 빼고 15개 중에서 N개를 택한 만큼 생길 것이니까. 그래서 GN은 어떻게 된다? 15개 중에서 N개를 뽑겠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요걸 세팅했으니까 나머지 값은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3부터 15까지 13번 하시면 돼요. 귀찮겠죠. 그죠? 뭔가 규칙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아마 출제를 했을 거예요. 보통 문제 속에 이렇게 점점점 있는 것은 규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잘 시야를 넓게 보니까 우리 G3, G4, G5, G15까지는 전부 다 합이죠. 합이고. 그 다음에 F3, F4, F4들을 앞에는 전부 다 차잖아요. 그럼 마이너스로 묶어버려도 되는 것이고, 나중에. 그럼 G부터 한번 따로 계산을 해보자. 자, G. 그럼 G3은 여기다 3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럼 3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15C, 3. 그 다음에 G4는 15C, 4. 15C, 5. 해서 다 더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더한 거야? 맨 마지막 G15까지. 그럼 G15니까 여기다 15 대입한 15C, 15가 되겠죠. 그 다음에 F도 3부터 15까지 생각한다면 여기다 3 대입했을 때 뭐가 되죠? 15C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어딨어요? F4, 4 대입했을 때 뭐가 되는 거야? 15C3. 그 다음에 15C4부터 해서 어디까지? 15C 14까지죠. 요게 G들 다 더한 거고 요게 지금 F들 다 더한 거야. 근데 F들은 다 뭐 하고 있어요? 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전체적으로 빼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빼버리면 요거 빼기 요거 이렇게 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요것도 사라지겠죠? 이렇게 요래요래 다 사라지고 15C, 14까지 사라질 겁니다. 남아있는 게 뭐예요?
남아있는 게 15, C, 15 마이너스 15, C, 2가 되겠지. 이 값이 뭐다? K다 이거야. K다. 그럼 계산하면 돼. 15C, 15, 1 15C, 15, 14인데 2로 나눴잖아요. 그럼 7 곱하기 15니까 105죠. 그럼 마이너스 105 마이너스 104가 될 거야. 이게 K인데 이것만 구하라고 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마이너스 3 곱해서 양의 약수까지 한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배를 여기다 할 거예요. 뭐 계산 다 하지 말고 어차피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할 거니까 소인수 분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K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죠. 플러스 되죠. 3 곱하기 104야. 근데 104도 이제 좀 소인수 분해해보자. 104 어떻게 쪼개면 좋을까? 104 얼른 안 떠오르나? 24 곱하기 아니고요. 8 곱하기 8은 2의 세제곱이고 그럼 8, 1은 8, 8 13 오, 잘하시네요. 그럼 소인수분해 이렇게 됐네. 그럼 양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4 곱하기 2가 되어서 4, 4, 16 그래서 양의 약수의 개수는 16개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5번이 17번 봅시다. 이제 조금 까다로운 문제예요. 이거 이제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F를 일단 fx는 의미 아닌 정수 전체의 집합에서만 정의된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 가나다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가 뭐 f0이 0이고 나 조건이 이제 좀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할 조건 같기도 하고요. f의 10 곱하기 n 더하기 k는 fn 더하기 k가 된다. 이게 뭘까? 다 n는 또 의미 아닌 정수라고 합니다. 얘도 의미 아닌 정수래요. 0부터 1, 2, 3, 4. 자, 그리고 k도 정수인데 이번에 0부터 9까지의 정수라고 하네요. 이걸 통해서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 F325와 FA가 같아지는 A를 찾아야 되는데 A는 4자리 자연수여야겠대. 그게 또 몇 개냐 이렇게 물었어. 보기 봤더니 막 200몇 일일이 다 셀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뭔가 규칙을 찾아보고 이 도대체 뜻이 무엇인가 나 조건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F325와 같은 값을 찾아야 되니까 F325 가지고 연습을 해봅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조건, 나 조건. F0은 그냥 0인가 봐요. 그럼 F325 이걸로 우리는 최대한 뭔가 규칙이나 그런 것들을 발견해야 돼요. 325를 10 곱하기 어떤 정수에다가 0부터 9까지의 수의 합으로 이렇게 쪼개봐라 이거예요. 그럼 얘는 10 곱하기 뭐 사실 뭘 많이 해도 좋은데 여기 뒤에 더해지는 k가 0부터 9까지의 수가 오도록 뭔가 나눗셈의 의미 좀 강해지지 않나요? 1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부터 9까지 갖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최대한 어디까지 곱할 수 있나 보자. 32까지. 그리고 나머지가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거야? F32 플러스 K 이렇게 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 값도 또 우리 요 나 조건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걸 10으로 나눴을 때. 즉 F10 곱하기 얼마까지 최대한? 3까지. 그렇지. 플러스 2 더하기 5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얘는 F3 더하기 2 더하기 5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나와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이거 잘 보면 F0이 0이다가 주어졌잖아요. F0이 0이다. 그러면 이 0을 한번 좀 대입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드나요? F0이 0이다. N자리에 0을 대입해봐요. N자리, 나 조건에 N자리에 0을 대입하면 어떤 일이 펼쳐지나 여기다 좀 보자. 이게 0이기 때문에 FK가 되나요? FK는 여기다가 0 대입하면 F0 더하기 K가 되나요? 근데 F0은 얼마래? 0이래요. 그럼 결국은 뭐야? FK가 K다라는 식이 나오는 거잖아. 단 K는 0과 9까지의 의미 아닌 정수. 그러니까 여기서 얘 괄호 안에가 0부터 9까지 있으면 그대로 3 이런 결과를 갖는다 그 말이야. 그럼 최종적으로 이 값은 3 더하기 2 더하기 5가 된다 이거야. 물론 이거 다 계산하면 10이죠. 이 값은 10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이 값이 얼마다? 10이 되는 4자리 자연수를 찾아야 돼요. 여기서 뭐 혹시 발견한 거 있나? 자릿수를 더한 걸. 그게 보이시나요? 훌륭합니다. 그게 잘 보일까? 여기 3과 2와 5 최종적인 결론이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라는 거. 이거를 이와 같은 식으로 만들어서 출제자분들 정말 똑똑해요. 그렇죠? 이게 눈치채졌다면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예요? 4자리 자연수인데 그 각 자릿수의 합이 몇인 거 찾아버리면 돼.
10인 거 찾아버리면 되는 그런 문제라고. 이게 찾는 게 사실 여기서 안 보였을 수 있어요. 몇 번 더 연습을 하다 보면 이런 규칙을 좀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우리 이제 네 자리 자연수를 찾아가 봅시다. 자릿수의 합이 10이다. 그럼 네 자리 자연수. 자, 네 자리 자연수인데 제가 천의 자리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 1의 자리를 D라고 해보겠습니다. 자릿수의 합이 10이다 이거야. 10이다. 그럼 얘네들은 의미 아닌 정수의 집합에서 정의됐기 때문에 어쨌든 가능한 수들은 다 의미 아닌 정수들인 부정 방정식의 해 개수와 같을 거예요. 그럼 뭐야 이거? 뭐가 떠올라야 돼? 중복조합이 떠올라야 돼. 중복조합. 단! 주의할 게 있어. 뭘 주의해야 되냐면 이 네 자리라고 했기 때문에 A가 0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A는 자연수여야겠죠? 그걸 좀 주의해 주셔야 되고 나중에 함정이 하나 더 있어. 어쨌든 A는 자연수여야 돼. A는 자연수고 B, C, D는 의미 아닌 정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음수가 아니면 10 넘어갈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 C, D는 의미 아닌 정수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A가 자연수야. 그럼 이거 하나의 팁인데 치환을 사실 하는 거죠. A'이라고. A'이라고 치환을 했을 때 이 A'을 뭘로 보는 거냐면 1을 그냥 너 먼저 가지고 있어. 그래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의미 아닌 정수가 되더라도 최소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자연수가 되겠지요? 그럼 얘는 이미 1을 가졌어. 그럼 합쳐서 얼마만 되면 돼요? 9만 되면 되잖아. 그리고 음화정 이렇게 되겠죠. 이건 또 쓰기 귀찮으니까. 그럼 이걸 그대로 중복조합의 수로 1대1 대응을 시킨다. 그럼 어떻게 되는겨? 4, H, 9 이렇게 대응을 시킬 수 있다 했어요. 이거 계산해볼까요? 두 개 더하면 14. 13. 13에서 1 빼면 12. 12C 9인데 12C 9는 12C 3과 같습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면 12, 11, 11,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시면 되겠죠? 3이 6이니까 6이 12에서 220이 될 거야.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보기를 보니까 220이 있어 3번에. 이거 3번 체크해서 틀린 친구 많을 겁니다. 여기서 뭘 놓쳤을까? 자, A', B, C, D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잖아요. 의미 아닌 정수가 됐을 때 여기서 이런 것도 찾은 거 아니야 그러면? 9, 0, 0, 0 요 220가지 중에 한 가지는 9000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9000인데 실제로는 뭐야 얘는? 10, 0, 0, 0 되는 거 아닐까? 합쳐서 10이 되는 조합을 요것도 찾아버린 거야. 그냥 의미 아닌 정수라고만 했을 때. 그럼 여기 10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몇 자리예요? 만이 돼버린 거야. 안 되는 5자리 돼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요 한 가지는 제외를 시켜줘야 돼. 그래서 220개에서 안 되는 한 가지를 빼서 219가지. 이게 정답이 되겠어요. 이거 함정 걸리기 쉬운 문제겠죠? 뭐 쉽지만은 않았다. 이게 시험 시간에 그 시간의 압박과 막 그런 이런 규칙을 찾아내는 게 이게 자릿수의 합이고 이런 걸 찾아내는 게 F라는 게 쉽지만은 않았던 문제입니다. 수능에서 주로 이런 규칙성을 찾아서 발견하게 해서 해결하게 하는 유형들이 좀 고난도 문항으로 많이 출제가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n은 3 이상 8 이하의 자연수라고 하고요. 이때 요거의 전개식에서 x의 개수와 x제곱의 개수가 음수가 되는 모든 n의 값의 곱은이라고 했습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다소 식이 좀 복잡할 것 같은 생각은 드시죠? 이한 개수 문제가 될 텐데 그럼 차분하게 가봅시다. 요 식 여기 다시 적어볼게요. 1-x의 n제곱 1 플러스 x의 10 n제곱 여기 화면이 나오나요? 좀 밑에 쓸게요. 자, 여기서 일단 x의 개수와 x제곱의 개수를 찾아봐야 돼요. 차분하게 먼저 x의 개수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식에서의 상수항과 요 뒤에 있는 식에서의 1차항을 곱하면 x라는 항이 만들어지겠죠? 여기서 상수항, 여기서 1차항을 봅시다. 1차항 이렇게 쓸게요. 그럼 여기서의 상수항은 이항 정리, n개 중에서 택할 겁니다. 1하고 마이너스 x를 택할 텐데 1을 n번 택해버리면 되겠죠. 마이너스 x는 안 택하고 그럼 어쨌든 1이잖아요. 그렇죠? 1이니까 1 써버릴게요. 곱하기. 자, 여기서의 x항, 1차항. 여기서 1차항이니까 요걸 한 번 택하면 되는 거야. 그치? 얘를 나머지만큼 택하고요. 그럼 개수는 얼만큼 생기느냐? 10-nc. 자, 요거를 한 번이잖아요. 한 번 택한 만큼 생길 것이고 개수 플러스죠. 그쵸? 그럼 요게 일단 1차항에 나오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고. 근데 요거만 있나? 아니죠. 여기서의 1차항과 여기서의
자, 상수항을 곱하더라도 1차항은 나올 겁니다. 그 두 개 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의 1차항은 이제 부호 좀 조심해야겠다. 그럼 여기서 n개 중에서 택할 텐데 x, 마이너스 x를 하나의 항으로 보셔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x를 한 번 택할 거잖아요. 한 번 택할 거야. 그럼 개수는 마이너스 nc1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nc1 곱하기 자, 여기서의 상수항은 어쨌든 요 1을 다 택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1이 될 거예요. 요게 지금 x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건 1이고요. 요건 10-n이 되겠네요. 10-n 더하기 nc1은 n이고 요 앞에 마이너스 잊지 마시고 그럼 마이너스 n이 되겠네. 정리를 해보면 이게 얼마 나옵니까? 10-2n 이렇게 나오겠네. 이게 x의 개수예요. 하나 찾아냈다. 어우. 그 다음 2차항도 찾아야 돼. 2차항. 2차항의 개수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의 상수항과 여기서 2차. 여기서 1차, 여기서 1차, 2차 상수항. 항이 3개가 생길 거예요. 그 3개를 이제 더해버리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의 상수항부터 봅시다. 상수항 1이었어요. 자, 여기서의 2차항은 요거 두 번 택하는 거잖아. 그러면 10-nc 2가 될 거예요. 그 다음 1차. 자, 여기서의 1차는 이제 마이너스 생기겠지. 마이너스 x라는 항을 한 번 택할 거니까. 그러면 nc 하나 택할 건데 마이너스가 생길 것이다. 이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곱하기. 이제 여기서의 1차항은 요 x를 한 번 택하면 되는 거니까 10-n의 c1 요게 개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여기서의 2차 여기서의 상수항을 찾으면 되겠죠. 여기서 2차는 마이너스 x를 두 번 택할 거니까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nc2가 되겠죠. 그냥 플러스 nc 곱하기 자 여기서의 상수항 1이죠. 1만 다 택해버리면 그게 상수항이니까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돼. 어우. 자 이거는 2분의 10 빼기 n 곱하기 여기서 1 뺐으니까 9-n 이렇게 되겠죠. 어우. 마이너스 요놈은 n입니다. n. 요거는 10-n이에요. 그러니까 n 곱하기 10-n 플러스 자 nc입니다. 2분의 n 1 이렇게 되겠죠. 어우, 이 n에가 2차씩 나올 것 같다. 그치? 정리를 해봅시다. 2차항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2차항. 여기서 2분의 n제곱 나오죠. 2분의 n제곱, 여기서는 플러스 n제곱. 여기서는 2분의 n제곱. 2분의 n제곱, 2분의 n제곱 더하면 n제곱. n제곱 더하기 n제곱이니까 2n제곱. 자, 1차항. 자, 1차항은 여기서 2분의 마이너스 19n 나오나요? 2분의 마이너스 19. 좀 적어 놓읍시다. 그리고 여기서 1차항은 마이너스 10. 자, 여기서 1차항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겠네. 개수가. 그럼 요거 두 개 먼저 더하면 마이너스 10이네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0n. 자, 나머지 상수항은 여기서만 나오겠다. 그치? 상수항은 얼마입니까? 2분의 45가 되겠네. 그치? 45. 요게 2차항의 개수예요. 이것만 찾아도 좀 힘든데 이거하고 이거 두 개를 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또 n의 값을 또 찾아서 또 곱해야 돼. 자, 여기까지 좀 지웁시다. 식은 여기다 옮겨 놓을게요. 즉 10-2n 요거하고 2n 제곱 마이너스 20n 더하기 45가 음수해야겠다. 이겁니다. 요걸 만족하는 이제 n을 찾는 건 n에 관한 부등식 푸는 건데 이게 전개해 보면 3차란 말이죠. 이 3차 부등식을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다고. 이게 미분 배워서 그래프 그려서 해결하면 되는 건데 그럼 우리가 배운 내용 하에서 어떻게 부등식을 풀 것이냐. 그리고 곱해서 음수니까 부호가 달라야겠죠. 그러니까 요게 양수라면 요게 음수여야 될 것이고 요게 음수라면 요게 양수일 것이다.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해결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경우 자, 10 마이너스 자, 2n이 양수예요. 그리고 2n 제곱 마이너스 20n 플러스 45는 음수예요. 2차 부등식은 우리 배워봤으니까. 그럼 먼저 둘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요거 풀면 2n 넘어가고 2로 나누면 n이 5보다 작다 나오는 것이고요. and 자, 이게 인수분해 되면 참 좋을 텐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함수의 위치관계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이거 아래로 볼록하는 거 맞습니까? 아래로 볼록하고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까요? n축이 되겠네요. n축과 판별식 써보면은 10의 제곱 100 양수네. 그치?
양수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거야. 이건 뭐 n축이 될 것이고. 그럼 여기하고 여기를 찾았을 때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얘와 얘 사이란 말이죠. 이걸 찾아봐야 돼요. 뭘 써서? 근의 공식, 그치? 발음 잘해야 돼. 근의 공식, 근의 공식. 그래서 근의 공식 빨리 옆에다가 써보겠습니다. 아, 여기다가 바로 쓸게요. 작은 거, 큰 거. 자, 작은 거는 짝수 공식 써버리면 a분의니까 2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10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작은 쪽이 마이너스고 큰 쪽이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100 마이너스 ac 90 10 무리수가 나왔네. 그래서 요 사이란 말이에요. 요 사이, 요 사이, 요 사이. 이 대략 몇 점 몇인가가 필요해. 대략 몇 점 몇인가. n 자연수니까. 자, 이 루트 10은 3점 얼마 얼마. 10에서 3점 얼마 얼마 빼면 6점 얼마 얼마. 2로 나누면 3점 얼마 얼마 되겠네. 이게 3점 얼마 얼마야. 얘는 여기 이게 3점 얼마 있으니까 13점 얼마 얼마 2로 나누면 6점 얼마 얼마 될 거 아닙니까? 6점 얼마. 그래서 여기다가 편의상 써보면 여기서의 n은 3점 얼마 얼마보단 크고 6점 얼마 얼마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n은 5가 요 사이에 걸리네. 그래서 n은 3점 얼마 얼마보단 크고 5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다 써드리는 이유는 이거 서술형이니까 다 써줘야 돼. 귀찮더라. 이것도 사실은 3점 얼마 얼마 쓰면 안 돼요. 이걸 갖다 써줘야 돼요. 귀찮더라도. 그럼 여기에 포함되는 자연수 n을 찾아야 돼. n 뭐밖에 없습니까? 4. n 하나 찾았다. 드디어. 이게 첫 번째 경우였어. 두 번째 경우는 요거 반대 상황 아닌가요? 반대 상황? 좀 탄력 받을 수 있나요? 두 번째 상황 어떻게 되겠어? 요게 반대가 될 거예요. n이 5보다 크겠죠? and 요게 또 반대가 될 거니까 이번엔 큰 쪽이란 말이야. 양수가 되는 쪽. 그러니까 요 바깥 범위가 될 거죠. 그래서 n이 작은 거보단 작고 또는 n이 큰 거보단 크다 이렇게 될 거야. 이걸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보면 5보다 크다가 되겠네. 5보다 크다. 6점 얼마 얼마보다 크다가 되겠네. 그치? 그려봐야 되는데 그치?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n의 범위는 6점 얼마 얼마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야.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 되게 많을 것 같지만 8까지밖에 안 된대. 따라서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은 7과 8입니다. 이것만 찾아도 힘드네. 또 8에 4, 7에 28 28 곱하기 8 8, 8에 64 2, 8에 16 20 뭐 또 계산 또 틀릴까 봐. 그래서 22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실 너무 뒤에 계산은 사실 너무 좀 힘들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너무 많은 걸 물었어. 다시 정리해보면 요 전개식에서 여러분들이 x계수와 x제곱의 계수를 찾아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가가 아마 1단계 채점 요소일 겁니다. 그 다음엔 요 부등식을 잘 해결을 해서 n의 값을 만족하는 n의 자연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냐. 여기까지 찾았는데 곱하기 잘못해서 틀리면 너무 억울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